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땅을 사시거나 도대체 어디가 명당이야? 나 좀 명당인데 사서 부자로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 이런 생각 있으시죠? 제가 오늘은 5가지로 딱 함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집 또는 건물을 볼 때는 명당인 그런 곳에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요 5가지 조건만 아시면 여러분은 명당인 그런 건물과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산임수. 이건 아실 듯 하죠? 자, 2번째, 전착후관. 3번째, 전동후정. 4번째, 서고동저. 5번째, 동입서출. 첫 번째, 배산임수.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뭐 늘 듣는 말이 야, 집터는 배산임수로 고르면 돼. 이렇게 하잖아. 그죠? 거기가 명당이야.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 뭐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고 빌라가 빼곡한데 여기 뒤에 산 없고요. 앞에 물 없어요. 이러시잖아. 자, 여러분, 물은 도로도 물로 봐요. 우리가. 그래서 집 앞에 딱 트인 도로가 있다. 그럼 그게 물이야. 수와 같은 거야. 그 다음에요. 뒤에 산이 없어요. 산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산이 없다. 그러면은 내 집보다 좀 높은 그런 빌딩이나 아파트나 뭐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산은 높고 물은 낮잖아요. 그래서 배산임수라는 것은 뒤쪽이 좀 높고 앞쪽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 거기에다가 앞에 넓고 탁 트인 도로가 있다. 그러면 아주 명당인 그런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에서 이 물길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평평하게 고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명당이 갈리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집이 앞쪽보다 뒤쪽이 높아야 돼. 그게 배산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전착후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그 집 이거 내부 구조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 복주머니 형태를 전착후관이라 그래요.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는 좀 좁아야 돼. 좁아야만 나쁜 기운을 좀 막아주고 집 안에 있는 좋은 기운은 빨리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든 뭐 빌라든 아니면 상가 사무실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중문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 현관문과 중문 사이가 이렇게 길다란 형태가 되잖아요.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거기가 좁아지면서 안에 가면 거실과 방, 뭐 홀 이렇게 넓어지잖아. 그래서 그게 복주머니 형태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가게 같은 경우 가게가 좀 잘 되게 하고 싶어. 이런 가게 봤을 거예요. 문이 쫙 있는 그런 가게 말고 골목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가 확 넓어지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 굉장히 잘 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배산임수의 자리에 그 입구가 좁았다가 딱 넓어지는 그런 터까지 갖춰져 있으면 아주 최고죠. 3번째는 전동후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문풀이 그대로예요. 앞전자에 동, 움직일 동. 뒤후자에 뭐죠? 정적인. 그런 기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어. 그런데 빌라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 현관문의 뒤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내지는 그 뒤쪽에 물길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터야, 거기가. 명당이 아니야. 물길이나 도로는 다 이렇게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쪽은 좀 조용하게, 고요한, 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돼야 되고요. 앞쪽은 좀 시끄러워야 돼. 이렇게 동적이어야 돼. 막 움직이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동적 기운이 우리 집에 생기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올 때, 현관문에 들어올 때 제가 현관문 그 종을 바깥에 달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안에 달면 안에 있는 복이 나간다고. 바깥에 대문 열고 들어와서 종을 달아놔도 되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건 현관 앞에 달아놔서 들어갈 때 종을 한번 딱 치고 들어가는 거야. 나 혼자 너무 조용히 들어가면 정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가지 마시고 종을 한번 딱 치고, 자, 좋은 기운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내가 움직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내지는 문을 열 때 걔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뭔가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이런 형태여야 되고 뒤쪽은 조용하게 딱 안정적인. 그래서 집이 굉장히 들어가면 평온한 느낌이 드는 그런 터가 명당입니다. 네 번째는 서고동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구나. 한 문턱 그대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터를 딱 봤을 때 그냥 평편한 도로에 앞쪽이 도로거나 물이고 뒤가 산이거나 높은 건물이 있으면 더 없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뭐 좁은 길이라든가 비탈길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집이 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땅을 살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서쪽이 좀 높은 쪽, 동쪽이 좀 낮게 그런 터를 사셔야 돼. 그런데 지어진 집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동쪽이 좀 낮아야 해를 다 받을 수 있어. 서쪽은 좀 높아야만 얘가 해가 지더라도 이 높은 데에 그 해지는 기운이 덜 들어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서고 동적 기억하셔서 집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동입서출입니다. 자,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래.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큰 회사를 하시는 분 그런 큰 건물에 가보면 대부분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게 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궁궐 같은 데 있죠? 궁궐을 가면 동쪽으로 들어오고 서쪽으로 나가게 출입구가 달라.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요건 조금 큰 건물이나 굉장히 큰 집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집 안에서 봤을 때야. 자, 동입서출은 바깥에서 건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서 바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건물 안에서 동쪽은 우리가 좌로 볼 수 있어요. 서쪽은 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입, 우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면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가게 내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을 만들어 놓으면 왜냐하면 이 동쪽은 항상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살아있는 기운. 그래서 우리가 TV나 뭐 이런 어항 움직이는 거 다 동쪽에 놓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런 것처럼 아주 생기 있게 막 이렇게 들어와 동쪽으로. 동입, 좌입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다 일을 보거나 어떤 업무를 보거나 뭐 음식점 건물 같은 그런 빌딩이면은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갈 때는 든든하게 조용한 기운으로 서쪽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우측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만들 때 두 개를 만들 때는 꼭 그걸 기억하셔서 이리로 들어왔다 이리로 나가게 하지 마시고 요쪽 좌측으로 들어왔다가 우측으로 나가게 내가 안에서 보는 방향 그걸 좀 다 기억하셔서 건물 설계를 하시거나 구도를 잡으시면 좋습니다.